시민들의 안전과 평화를 과학으로 해결한다. 여기는 생존탐구 프로젝트 신박한 벙커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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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도 이렇게 활기차게 신박한 벙커에 모여봤습니다. 잘 지내셨죠? 네, 잘 지냈죠. 한 주 동안 오늘 이 시간을 항상 기다리고 있습니다. 정말요? 진심을 담아서 방송을 해주세요. 이거 그거 같지 않아요? 아, 진짜요? 아니요. 아, 진짜요? 이거 네. 같네요. 명언이 없네요. 명언 좀 남아주세요. 저는 심지어는 연휴 기간에 네. 신박한 벙커의 전 회차를 다시 보면서 나의 분량이 어느 정도 나왔는지 그 세면서 분량 좀 줄여야겠다 이런 생각 안 하셨어요 혹시? 아, 더 늘려야겠다라고 생각하셨나요? 안 돼. 자중해야겠다. 나중에 해야겠다.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요즘에 좀 차를 좀 알아보고 있습니다. 연초부터 차 바꾸시게요? 요즘에 이거 좀 생겼나? 아, 그건 아닌데, 온통기가 안 나와요, 차가. 그래서 운전할 때마다 너무 추워. 막 장갑 끼고 막 스키 타러 가는 사람처럼 어머. 운전해서 하고 있어서 요즘 새로운 차를 좀, 준비를 좀 해보고 있습니다. 바꿀 때 됐네요. 예, 좀 된 것 같아요. 네. 그 기왕의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적극적으로 고려해보는 거 어때요? 전기차로 한번 바꿔보는 아, 전기차로? 전기차 진짜 갖고 싶어요.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 사실은 이게 공부를 진짜 좀 많이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왜냐면 뭐 충전하는 방식 뭐 이런 것까지 생각을 하고 충전 어디서 할지도 생각을 해야 되고 선뜻 구입하기가 좀 망설여지는 게 이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고민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고민 많은 우리 용주 씨를 위한 맞춤형 주제가 준비되어 있다고 하거든요. 신박한 벙커 오늘의 주제 바로 확인해 볼게요. 알려주세요. 전기차에 불이 났어요. 소방차가 이렇게 물을 막 뿌리는데 뿌리자마자 바로 전기차가 폭발하더라니까. 그 배터리가 다시 화재가 날 수 있는 위험이 있어요. 여기에다가 아예 담궈버리는 형태로. 전기차가 저속 주행할 때 20에서 40dB 이야, 생활소음보다 낮아요. 네, 30dB이 도서관의 수준이거든요. 시사의 전기자동차 업데이트를 했더니 주행거리가 늘어나 버렸어요. 전기차의 배터리를 충전이 아니라 교환하는 형태의 전기차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제가 봤는데 일반적으로 전기차 충전을 하면 4-5시간이 소요가 되는데 네, 오늘의 주제는 바로 전기차입니다. 이제는 자동차를 이야기할 때 전기차를 빼놓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몇 번이나 다뤘던 그 기후위기의 주범인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서 친환경 자동차를 여기저기서 앞다투어서 내놓고 있는데 그 최전방에 선 게 바로 전기차잖아요. 저는 이제 환경을 생각해서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이제 채식을 좀 지금 실행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하면 더 환경을 살릴 수 있을까 많은 고민 끝에 이 전기차에 대한 큰 관심을 요즘 쏟고 있습니다. 이게 실제로 환경을 생각 안 할 것 같은 사람들조차도 환경을 생각하기 시작한다는 걸 보여주는 통계가 있는데요. 지난해 코로나 이후에 네? 전 세계 자동차 판매량은 많이 줄었어요. 20% 가까이 줄었는데 반면에 전기 자동차 판매량만큼은 2019년도에 비해서 무려 43%나 올랐다. 엄청나네요. 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근데 그럴만한 게 우리가 이름만 들으면 알만한 세계적인 자동차 메이커들이 앞다퉈서 내연기관 자동차를 더 이상 생산하지 않겠다라는 네. 선언들을 막 하고 있어요. 맞습니다. 그야말로 바야흐로 이제는 전기차의 시대가 열린다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 우리가 사실은 아직까지는 전기차에 대해서 모르는 게 더 많은 것 같아요. 제대로 알아봐야 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신 분이 있는데요. 자동차의 현재와 미래를 연구하는 오늘의 지정 생존자 차두원 소장을 모시겠습니다. 어서 나와주세요. 반갑습니다. 벙커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차두원입니다. 자동차와 모빌리티의 미래를 예측하고
연구하고 너무 사랑하고요. 오늘은 전기차에 대해서 얘기를 할 겁니다. 몸이 벌써부터 짜릿짜릿하실 것 같은데요. 짜릿해. 네. 예, 재밌고 유익한 시간 같이 즐겨보시죠. 네. 반갑습니다. 좋습니다. 소장님 진짜 오늘 네. 제가 진짜 궁금한 게 정말 많거든요. 네네. 전기차가 저는 최근에 등장한 건 줄 알았거든요. 네네. 근데 이게 역사가 은근히 깊다면서요? 전기차 역사가 굉장히 오래됐죠. 전기차의 첫 등장은 무려 1828년입니다. 1828년이요? 그러니까 디젤차나 가솔린차보다 전기차가 더 먼저 나왔어요. 현대 기술이 아니네. 오, 뭐야. 어머나. 배터리가 먼저 나왔고 그 이후에 석유 채굴 기술이 발전을 하게 된 거죠. 아, 네. 그랬구나. 헝가리 출신의 발명가 아뇨스 예들리크, 이름이 어렵네요. 네. 그분이 이제 전기 모터를 적용한 그 최초의 전기차를 그때 개발을 했고요. 그 칼 벤츠, 이제 가솔린 엔진으로 구동되는 자동차를 개발한 게 1885년입니다. 와. 그 내연기관보다 무려 57년이나 앞서서 전기차가 등장을 했죠. 세계 최초의 차는 전기차입니다. 와, 오늘 정말 새로운 사실을 안 것 같습니다. 전기 자동차가 그렇게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줄은 저희는 몰랐거든요. 에디슨도 에디슨 차를 만들어서 팔았었어요. 그게 저 전기차였던 거죠? 네. 와, 신기하네요, 진짜. 근데 초창기 전기차에 특별한 별명이 있었다고요? 이제 레이디스카라고 많이 불렀고요. 오. 그 다음에 유럽에서는 마담카라고 많이 불렀습니다. 오. 이유는 이제 가격도 좀 비쌌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상류층 분들이 많이 사용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소음도 적고, 예. 조용하고, 그 다음에 배기가스가 없다 보니까 여성분들이 굉장히 좋아했었죠. 네. 한 가지 또 그 여성들이 선호하는 포인트가 있었는데요. 전기차는 이 기어를 조작하지 않아도 되어서 편리했겠다. 네, 기어를 조작하는데 약간 부담을 느낀 상류층 여성들이 전기차를 또 선호하기도 했었다고 해요. 네. 차에 대한 애착도 많아서 실크나 털로 장식해가지고 내 차야 이렇게 서로 보여주는 것도 즐겼다고 하죠. 그거 저기 서영 씨네. 서영 씨도 차에 애착 많잖아요. 저요? 네. 별로 없는데. 그렇죠? 그 정도가 아닌데. 뉴욕에 등록된 차량 가운데 50%가 전기차였고, 아, 진짜? 미국 그때 전체의 50% 차가 역시 전기차였습니다. 그럼 잠깐 쉬다가 다시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왜 쉬게 된 거예요? 많이 쉬었죠. 네. 그 당시 이제 도로가 개발이 되기 시작을 했고요. 석유 채굴 기술이 발전을 하기 시작을 했고요. 뭐 전기 스타터라든가 머플러라든가 현대 자동차의 관련 기술들이 막 개발이 되기 시작을 했고, 결정적으로 그 F4의 모델 T라는 그 우리 컨베이어 벨트 있잖아요. 네네. 그것을 사용한 대량 생산이 가능한 저가의 차가 나오기 시작을 한 거죠. 대량 생산이 되면서 이제 굉장히 대중화가 되면서 전기차는 쉬는 어허. 텀에 들어가게 된 거죠. 그 당시에 이제 그 가솔린 차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사실 전기차가 거의 1차 멸종이다. 라고까지도 볼 수 있게 됐는데 거의 제가 100년 가까이. 그죠. 근데 제가 이거에 대해서 음모론이 있더라고요. 네. 음모론에 또 제가 관심이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제가 최근에 다큐멘터리를 봤는데 네. 제목이 뭐냐면 Who Killed the Electric Car? 와우. 누가 전기차를 죽였는가라는 다큐멘터리가 있어요. 그 다큐멘터리에 보면은 1990년대에 전기차를 내놓았던 G사가 전기차 사업을 접은 건 정유업계의 로비 때문이다라는 이런 음모론이 이제 나오는데 그래요? 이게 사실입니까? G사가 개발한 전기차 모델이 EV1이었습니다. 네. 굉장히 유선형이고 예뻤어요. 예. 근데 이제 그 차가 문제가 뭐였냐면 부품 하나하나, 소재 하나하나를 다 직접 개발을 해야 하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그 연구 개발비가 들어갔죠. 네. 그러다 보니까 만들면 만들수록 적자가 쌓이는 구조였고, 가장 중요한 그 배터리 같은 경우에도 사용을 하면 할수록 성능이 떨어졌죠. 그러다 보니까 소비자들의 어떤 리콜 문제가 예상이 되고, 그러다 보면 굉장히 타격을 받고 배상금을 물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GM에서 고민한 게 뭐냐면 전량 폐기하자. 그냥 손절. 한 방에 보내자. 그래갖고 그 리스했던 차들을 모두 걷어가지고 완전히 다 폐차를 했습니다. 이 음모론은 뭐 한 가지 썰인 걸로. 그렇죠? 정역의 그런데- 로비는 한 가지 설이다. 이런 사연을 굉장히 안타깝게 해가지고 우리나라 가수 중에 자우림이라는 가수 있잖아요. 네. 예. 자우림이라는 가수의 노래 중에 EV1이라고 하는 노래가 있어요. 아, 그래요? 그 노래 EV1이 바로 그 사막에서 막 이렇게 강제로 폐기된 전기자동차 사라진 걸 슬픈 걸 모티브로 해가지고 그 노래를 만들었어요.
야, 시작부터 아주 흥미진진합니다. 대박. 얼마나 더 많은 이야기들이 숨어 있을지 궁금해지는데 지금부터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차의 모든 것, 전기차의 A to G 키워드를 통해서 살펴볼게요. 외부에서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이번 키워드는 입니다. 자,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이번 키워드는 바로 캘리포니아인데 다들 노래 아시나 봐요. 이 노래 네. 알죠. 어깨춤이 절로 나오죠. 그렇죠. 네. 영주 씨 노래 같은데? 네. 영주 씨가 캘리포니아랑 굉장히 관계가 많지 않아요? 그렇죠. 제가 캘리포니아가 제2의 고향이고요. 예. 근데 무슨 의미예요, 그럼? 캘리포니아가 사실은 이 네. 첨단 기술의 메카예요. 그래서 네. 전기차 신드롬이 시작된 그 근거지가 사실은 캘리포니아다라고 제가 알고 있고요. 실제로 그 연예인들 있지 않습니까? 헐리우드 연예인, 뭐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뭐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 그렇게 돈이 많은 분들이 전기차를 타고 다니는 게 사실 그게 트렌드. 캘리포니아는 이 전기차의 심볼이다. 아, 이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 맞을 것 같은데요?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에는 그 자연하고 청정을 사실 굉장히 강조를 하잖아요. 네. 저도 작년에 가보고 못 가봤는데 굉장히 가고 싶네요. 네. 전기차 개발하고 보급을 굉장히 선도를 했었죠. 그 이유 가운데 하나는 따뜻한 기후도 한몫을 합니다. 전기차는 추운 겨울에는 그 배터리 성능이 떨어지잖아요. 하지만 그 따뜻하고 그 기온 격차가 거의 없는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에는 배터리가 이제 안정적으로 성능을 발휘하기 때문에 굉장히 사용하기 좋은 환경을 갖추고 있죠. 네. 그래서 사실은 캘리포니아는 이제 전 세계적으로 전기차로 상징되는 친환경 자동차 보급을 선도하고 있는 지역이기도 한데요. 2035년부터 신규 내연기관 자동차의 판매가 금지되었어요. 와, 네, 극결적이네. 그러니까 또 미국 주정부 가운데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이 내연기관차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퇴출 시기를 명확하게 설정한 것은 이 캘리포니아가 처음입니다. 듣고 보니까 왜 키워드로 캘리포니아가 선정이 됐는지 알 것 같아요. 근데 국내에도 이 전기차의 성지라고 불릴 수 있는 곳이 있지 않나요? 네. 그러니까 캘리포니아처럼 날씨도 따뜻하고 자연과 청정을 중요시하는 곳이죠. 바로 국내 대표 관광지 제주도가 네, 이제 제주. 성지를 꼽히는데요. 2018년 3월 기점으로 봤을 때 전국 지자체 최초로 전기차 누적 등록 숫자가 1만 대를 넘었던 국내 최대 어떤 전기차 서식지라고 할 수가 있죠.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충전소 인프라도 좋다고 합니다. 저도 제주도 갔을 때 그 파란 번호판 다니는 게 너무너무 신기했거든요. 이 전기차 어떻게 움직이는지 보면서 늘 궁금했는데 오늘 그 비밀 좀 파헤쳐 주세요. 이거 어떤 원리로 움직이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전체의 부품들을 합쳤을 때 기존의 내연기관차가 3만 개 정도 부품인데 네. 전기차는 사실 1,000개밖에 안 돼요. 3분의 1.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구조가 간단하고 크게 이제 5개의 시스템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모터입니다. 내연기관의 엔진의 역할을 하는 거죠. 차량을 구동시키는 심장 역할을 하는 중요한 부품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감속기라는 게 있습니다. 배터리 전기 에너지를 운동 에너지로 변환을 시키고 세 번째는 배터리. 정말 중요한 거죠. 전기차에서 구동 모터를 돌리는 데 쓰이는 에너지를 저장하는 가장 핵심 부품 중에 하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온보드 차저라 그래가지고 차량에 입력된 교류 전원을 직류 전원으로 바꿔주는 장치. 그리고 다섯 번째는 전체 시스템을 조율하는 통합 전력 제어 장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동 원리가 단순한 게 엔진차의 경우에는 우리가 화석 연료를 사용해서 엔진이 맞아요. 그것을 연소시켜가지고 구동 에너지를 얻는 건데 전기차의 경우는 그냥 배터리, 배터리에 있는 전기를 가져다가 모터를 회전시키면 주행이 가능한 그런 장점이 있죠. 구조도 원리도 이제 단순하다는 게 심플하다는 게 가장 큰 매력인 것 같아요. 무엇보다 이 자동차에 엔진이 없다고 하니까 저는 그게 굉장히 생소하고 또 신기하기도 하거든요.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기차를 처음 접하신 분들이 제일 놀라는 게 뭐냐면 보통 엔진 자동차 같은 내연기관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앞에 엔진이 가득 차 있잖아요. 예, 그렇죠. 근데 전기 자동차는 배터리는 차 바닥에 깔려요. 배터리는 차 바닥에 깔리고 그리고 모터는 엔진에 비해서 훨씬 더 규모가 적습니다. 뒷트렁크뿐만 아니라 앞에도 빈 공간이 생기기 때문에 앞 트렁크도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앞에 열어서 트렁크가 있으면 이거는 초럭셔리 차예요. 무슨 기니, 뭐 라리, 뭐 요런 차만 앞에 트렁크가 있었는데 그래요? 전기차로 넘어오면서 그 럭셔리를 우리 모두 다 즐기게 되었다. 그렇죠.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근데 전기차가 한 번 충전으로 얼마나 주행할 수 있는지는 좀 문제점인 것 같거든요. 많은 분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하셔서 전기차를 선뜻 구매하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렇죠. 전기차가 이제 세컨드카라는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게 이제 그 짧은 주행거리 때문에 그런데 보통 이제 500km 정도 한 번 충전에 500km를 이제 마의 주행거리라고 얘기를 하는데 서울하고 부산이 450km 정도 되거든요. 지금은 한 번 충전으로 충분히 부산을 가는 차들도 나왔고요. 예를 들면 작년에 이제 국내 H사에서 발표한 eGMP라는 자동차 슬라이드가 있습니다. 그 모델 같은 경우에는 한 번에 500km 이상을 달리고 G사의 슬라이드 얼티멈 한 번 충전에 720km 이상 갈 수 있다고 발표를 해가지고 앞으로 주행 거리는 충전소만 잘 갖춰져 있다면 충분히 문제가 되지 않은 세컨카가 아니라 퍼스트카로도 전혀 손색이 없는 형태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대박이다. 제가 알기로는 1세대 전기차가 150km를 간다라고 했는데 말씀하신 거 들어보니까 지금 만약에 통일되면 부산에서 출발해서 백두산 갈 수 있겠네요. 통일이 근시일 내에 돼도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피가 끓어오릅니다. 그런데 이 배터리 기술이 굉장히 주행거리에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배터리 용량을 그러면 배터리를 크게 만들면 용량도 주행거리 더 그냥 늘어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생각보다요 배터리 용량을 키우는 일이 만만치 않아요. 쉽지 그래요? 않아요. 저 같은 경우는 전기 스쿠터를 타고 있는데 여기에는 배터리가 하나 들어있거든요. 들어보면 꽤 무거워요. 근데 차 같은 경우는 이런 것들이 여러 개가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배터리가 차지하는 부피랑 무게 때문에 이 주행 거리가 큰 영향을 받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전기차에 들어가는 배터리 무게만 200kg 정도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사실은 이게 많이 들어갈수록 무거워지니까 또 거리도 줄어들게 되고 배터리가 빨리 닳겠죠. 조삼모사예요. 조삼모사. 네. 그래도 이 전기차가 각광받는 가장 큰 이유는 아무래도 친환경 차이기 때문이잖아요. 네. 여기서 저는 의문이 한 가지 생깁니다. 생각해보면 이 전기도 화력 발전으로 생산되는 건데 그 과정에서 온실가스나 이산화탄소가 분명히 배출될 거란 말이죠. 그러면 일반 엔진차의 효율을 끌어올리는 게 더 친환경적일 수도 있는 거 아닐까요? 야, 역시 진짜 신박한 날카롭다. 벙커의 진행자다운. 핵심을 짚은 거죠? 네, 날카로운 질문인데요. 이제 약간 좀 네. 진짜 공대 누나 같아요. 아니, 그래요? 공대 누나 과학 요정, 이런 과학 요정. 풍모를 풍기고 있어서, 실제로 논란거리입니다. 이제 많은 학자들이 내연기관 자동차와 전기 자동차가 가공되어가지고 자동차가 만들어져서 운행을 하다가 폐차가 될 때까지의 전 과정 동안 과연 환경에 어느 정도나 부하를 주는지를 다 따져본 거죠. 비교를 해본 거예요. 네, 계산기를 돌려본 거예요. 자동차의 전 생애를 비교를 해봤을 때 내연기관 자동차에 비해서 전기 자동차가 온실기체 배출량은 3% 정도 적고 휘발성 유해화합물 혹은 일산화탄소, 질소산화물, 미세먼지의 원인 중에 하나인 블랙 카본 같은 것들이 모두 다 감소하는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오. 근데 여기에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들 중에 하나가 전기차가 운행할 수 있는 시간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점점 더 친환경적이 된다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내연기관은 운행하는 내내 가스를 내뿜고 있는 반면 전기 자동차는 이제 운행 기간이 한 번의 충전으로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더 친환경적이기 때문에 앞으로 기술이 발전하면 더 많은 환경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차가 된다는 이야기죠. 에너지 생산 과정까지 전부 고려를 해봐도 엔진차보다 전기차가 훨씬 친환경적이라는 이야기가 될 것 같고요. 그럼 이 점은 어떤가요? 우리가 자동차를 탈 때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이 바로 안전성이잖아요.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드는 게 사실이거든요. 맞아요. 실제로 지난번에 서울의 한 아파트에서 심지어 지하 주차장에서 전기차 화재 사고가 났어요. 맞아요. 그런데 진짜 안타까운 거는 그 전기차의 전원이 끊겨가지고 차 문이 안 열렸대요. 그래서 그 안에 계셨던 소중한 생명을 또 우리가 잃어버렸거든요. 이 전기차 화재 사고 왜 이렇게 빈번한 건지 좀 알고 싶습니다. 네. 근데 여기서 이제 먼저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는데 전기차 사고는 사실은 굉장히
드문 일이기 때문에 뉴스로 많이 나오는 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그렇다면은 전체 전기차로 일어난 화재 사고와 엔진 자동차의 화재 수를 한번 비교를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네? 2019년 한 해에 전기차의 전체 차량 대수 대비 화재 사고율이 0.02%. 그러면 이제 엔진차를 포함해서 전체 차량의 화재 사고율을 따지면은 그것도 0.02%예요. 특별히 높지가 않군요. 그러니까 전기차가 우리가 이제 전기차 사고가 언론에 노출이 되기 때문에 전기차가 유독 화재가 많이 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특별히 화재 사고에 더 취약하다라고 하기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는 거죠. 제가 뉴스를 봤는데 전기차에 불이 났어요. 그래서 소방차가 오더라고. 그래서 소방차가 이렇게 물을 막 뿌리는데 물을 뿌리자마자 바로 전기차가 폭발하더라니까. 그러면은 진압 방식이 따로 있겠는데요? 화재 진압 네, 방식. 맞아요. 그러니까 전기차는 이제 엔진차 화재와는 다른 화재 진압 방식이 필요한데요. 네. 이제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이산화탄소를 액화해가지고 충전한 소화기를 사용해서 불을 끄는 것이 권장되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일반 엔진차 화재 사고에 비해서 전기차 화재 사고가 상당히 이제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왜냐하면 고압 전류로 인해서 화재를 진압하시는 분들이 2차 피해를 입을 수가 네, 있거든요. 그래서 뭐 전기가 통하지 않은 절연 장갑이라던가 절연화, 보안경 같은 것들이 전기차 화재 진압에 필수적으로 요구가 되고 있고요. 바로 진압이 되는 게 아니라 한 24시간 정도까지 그 배터리가 다시 화재가 날 수 있는 위험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네덜란드에서는 좀 독특한 방식으로 물을 이용해서 실제로 화재를 진압한 예도 있어서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직접 보면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잠깐만 여기 뭔가 있어요. 네네네. 한번 줘보시겠어요? 오늘 준비 많이 하셨네요. 자, 한번 예를 보여드리면 소방차인데. 이렇게 소방차가 있다고 한다면 뭐 예를 들어서 얘가 지금 불이 났던 자동차라고 한다면 요 컨테이너 같은 데다가 물을 넣어가지고 아예 잠깐 샌다. 네, 물이 새는. 이러면 안 돼, 이러면 안 돼. 지금 물 새도 되나요? 감전의 위험이 지금 보여요. 여기 전기는 없는데 어쨌든 여기에다가 아예 담궈버리는 형태로. 24시간 동안 물 안에 있으면 통으로 여기서 불이 날 위험은 없잖아요. 물을 쏘면은 감전 위험성이 있는데 저기다 담궈버리면. 네, 아예 그냥 다 차단이 될 테니까. 네네. 화재가 재발할 위험은 확 떨어지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렇게 배터리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저는 또 궁금한 게 있어요. 우리가 휴대전화 같은 것도 이 전자기기 이런 거 밖에 썼으면 추운 날 겨울에 맞아. 밖에 썼으면 배터리가 굉장히 빨리 닳잖아요. 그렇죠. 전기차도 그렇지 않을까요? 전기차도 지금 말씀하신 전자제품처럼 추위를 타죠. 모 전기차의 그 일회 충전 주행거리가 영상 20도에서 30도 사이에서는 한 352km가 되는데 영하 7도 기준에서는 한 212km 밖에 안 나온다고 합니다. 즉 저온 주행에서는 한 60%밖에는 그 퍼포먼스가 안 나오는 거죠. 물론 차량마다 차이가 있지만 그 배터리 성능은 영상 5도를 기준으로 10도씩 내려갈 때마다 보통 30%씩 떨어진다. 현재 기술로는. 지금 영하 7도일 때 뭐 60%밖에 성능이 안 달아온다라고 했는데 네. 대한민국 한파 그렇게 만만치 않습니다. 이렇게 평소에 성능의 반밖에 못 내는 이런 배터리 이 추위를 타는 이유는 또 뭔가요? 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일단 그 중에 하나는 아까 용주 씨가 얘기한 것처럼 차 타면서 난방이 안 돼가지고 새 차를 사려고 생각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일반 내연기관 차의 경우에는 엔진에서 나오는 열을 난방에도 활용을 해요. 그래서 엔진이 어느 정도 가열이 되면 그걸로 난방하는데 겨울철에 이제 전기차의 경우에는 그런 엔진의 열을 이용할 수가 없으니까 사실 또 전기의 힘으로 난방까지 하려면은 또 전기 소모가 많은 편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별도의 전력 소모가 있으니까. 겨울철에 이제 보조 시스템들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그 히트 펌프 시스템이라 그래가지고 그 배터리 대신 전기 모터에서 발생하는 열을 난방에 활용해서 배터리 사용량을 줄이는 시스템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배터리 히팅 시스템. 그 자동차의 실내 공기로 배터리를 가열시켜가지고 혹한기 배터리 충전 시간을 단축시켜주는 기능을 수행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 실내 공기가 아무래도 사람들이 있으면 사람들의 체온으로 실내 공기가 따뜻해지잖아요. 네네네. 그 따뜻한 공기로 배터리를 데워주는 거예요. 그 진짜 이건 체온을 허투루 낭비하지 않는 거죠. 이게 약간 조금 들으면 약간 자린고비 같기도 한데 신재생 에너지는 맞아요. 이렇게 자린고비처럼 해야 돼. 그게 그렇죠. 맞아요.
근데 사실은 제가 또 걱정되는 게 뭐냐면은 이게 전기 요금이랑도 관련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나라 특히나 이 누진세가 좀 강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전기차도 그러면 충전을 많이 할수록 뭐 전기 요금, 누진세가 붙어서 많이 내게 되나요? 그거는 걱정하시지 않으셔도 돼요. 왜요? 왜냐하면 누진세가 적용되는 거는 주택용 전기인데 예. 거기서는 사용량이 늘어나면 이게 단가가 올라가요. 그렇죠. 근데 전기차의 경우에는 충전량에 상관없이 항상 정해진 단가로 충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보다 경제적으로 이용할 수 있고 생각보다 굉장히 쌉니다. 굉장히 저렴해서 이 전기차로 한번 바꾸고 나면 이 주유비에 비해서 돈을 얼마나 많이 아낄 수 있는지 상당히 감동하실 수도 있어요. 기름값 정해져 있는 것처럼 전기값도 그렇게 정해져서 충전을 할 수 있게 된다. 그런데 굉장히 싸다는 거. 엄청 싸다는 거죠. 사실 저도 전기차를 시험 주행이라고 하는가요? 네. 네, 타본 적이 있는데 소음이 전혀 없더라고요. 이게 운전하는 운전자 입장에선 좋은데 문제가 제가 가까이 가도 보행자가 몰라요. 맞죠. 그때 이거 좀 위험하겠다라는 생각을 그렇죠. 했거든요. 실제로 이제 전기차를 처음 타보신 분들이 가장 놀라시는 게 소음 문제인데요. 저희가 이제 50에서 60데시벨 수준을 생활 소음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전기차가 저속 주행할 때 20에서 40데시벨 이야, 수준입니다. 생활 소음보다 낮아요. 네. 20에서 40 사이인 30데시벨이 도서관의 수준이거든요. 굉장히 조용한 수준이거든요. 아니 그러면은 네. 전기차 운전하고 가다가 창문 열고 우리끼리 얘기하면 우리 하는 말소리가 전기차보다 더 크다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훨씬 더. 이거 그렇기 위험해. 때문에 사실은 전기차 주변에서 자전거를 탄다거나 요즘 또 이제 전동 킥보드 타시는 분들, 특히 이제 이어폰까지 꽂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서로 인지를 못하면 굉장히 위험하고, 네네. 저는 실제로 사고를 목격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전기차가 가는데 자전거를 타시는 분이 이어폰을 직접 꽂으시고 주변 소음을 가뜩이나 소음도 안 들리는데 인지를 못하신 거죠. 어머나. 다쳐가지고 병원에 실려가신 걸 본 적이 있는데 그만큼 보완책이 또 필요하죠. 네, 그래서 이제 보완책이 마련이 되는데 이제 두 가지 목적의 보완책인데 하나는 방금 우리가 이야기한 안전 문제 때문에 미국과 유럽은 2019년 9월부터 생산되는 전기차에 대해서는 인공적으로 배기음을 내도록. 뭐야? 진짜요? 네, 인공적으로 배기음을 내도록 의무화했어요. 그러니까 일정 수준 이상의 배기음을 내서 자동차가 다가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해서 일어나는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 인공적인 배기음을 내도록 했고, 근데 그래도 배기음이 좀 듣기 좋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가능하면은 소리는 크지 않으면서도 또 효과적으로 전달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런 것들을 또 다양한 사운드를 만드는 회사들에서 개발 중에 있고요. 실제로도 사운드 디자이너들의 역할들이 굉장히 커졌는데 네. 우리나라에서 만든 전기자동차의 경우에도 국제적인 디자인 어워드에서 소리로 그러니까 그 브랜드만을 상징하는 소리의 디자인을 통해 가지고 낸 기술이 개발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어떤 시점이 되면은 배기음만 듣고서 네. 아 이건 어느 메이커네, 어느 메이커네 이럴 수도 있을 것도 같아요. 실제로 T사의 네. 그 네. 소리와 국내 H나 K사의 소리가 또 달라요. 네. 전기차가. 뭐 지금까지는 자동차 소음을 줄이기 위한 연구를 해왔던 것 같은데 이제는 안전을 위해서 일부러 소음을 만들어내는 좀 재밌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키워드도 알아볼게요. 외부에서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이번 키워드는 I am Iron Man. 입니다. 자,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이번 키워드는 바로 아이언맨. 전기차하고 아이언맨. 뭐 딱 떠오르는 인물이 있어요. The truth is, I am Iron Man. 영화 아이언맨의 주인공이 토니 스타크의 실제 모델이자 미국 전기차 업체 T사의 CEO 일론 머스크 씨, 뭐 그 얘기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그런 것 바로 같아요. 맞습니다. 괴짜 천재이자 혁신의 아이콘으로 불리고 있는 일론 머스크인데요. 올해 1월은 사실 이런 혁신의 아이콘 외에 또 다른 타이틀을 하나 얻게 됐습니다. 바로 세계 최고의 부자 타이틀인데 순자산으로 따지게 되면은 우리 돈으로 약 206조 원을 지니고 있다고 해요. 작년 한 해 동안 T사의 주가가 740% 이상 급등하면서 역사상 가장 빠른 속도로 자산이 불어났다고 하고요. 그게 바로 전기차에 대한 기대감 때문 아니겠어요? T사의 모델이 거의 전기차의 디자인의 표준화가 됐다고 봐도 무방하지 않고요. 네. 그 다음에 자율주행 기능까지 사실은 결합이 돼가지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시선과 돈을 사로잡았죠.
진짜 갑자기 우울해졌어. 자, 이 전기차의 미래를 놓고서 T사가 주목받는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스마트폰이라던가 아니면 많은 가전제품들을 요즘에는 살 때 외에도 계속해서 펌웨어를 통해서 업데이트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되게 신기한 게 소프트웨어적인 기능만 추가되는 것이 아니라 하드웨어의 성능까지 좋아지는 걸 우리들이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맞아요. 그런데 바로 이 무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기능, 흔히 이제 OTA라고 하는 기능을 T사의 전기자동차들이 탑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T사의 전기자동차 소유하시는 분들이 항상 자랑들을 많이 하세요. 이번에 새로 나온 업데이트를 했더니 주행거리가 늘어나 버렸어요. 기계적인 보완을 통해서만 달성될 수 있는 성능 개선이 자동차 업데이트를 통해서 하고 있고, 그래서 이런 게 바로 전기자동차가 도로를 달리는 가전제품으로 불리게 되는 미래상이 아닐까라는 걸 이제 보여주고 있는 거죠. T사 하는 이유가 있었네요. 너무 부럽습니다, 그러게 정말로. 대단하시네. 이게 가능한 게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부품 하나하나를 총괄하는 소프트웨어까지도 네. 말하자면 총체적으로 다 갖고 있는 거죠. 네. 네. 예를 들어서 다른 회사 같으면은 부품 교체를 하러 대리점에 가야지만 새로운 부품을 받는 건데, 여기는 부품 하나하나를 컨트롤하고 있는 소프트웨어 전체를 다 이제 멀리서 컨트롤하고 업데이트할 수가 있다는 파워라고 할 수 있는데, 그래서 T사는 사실 IT 기업, 소프트웨어 기업이라고 보는 편이 더 맞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 최근에 이제 T사에서 이 모터스를 뺐어요. 원래는 T 모터스가 그렇죠. 그 회사의 이제 풀네임이었는데 슬쩍 모터스라는 걸 빼버렸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일론 머스크는 T사를 이동수단에 한정된 기업이 아니라 우리 라이프 스타일 전체를 바꾸는 기업으로 만들겠다. 근데 우리 라이프 스타일에서 가장 중요한 게 하나는 이동수단이고 하나는 에너지 생산하는 수단이다. 태양광을 이 T사의 핵심 사업 중에 하나로 계속해서 지금 밀어붙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기차 시대의 패권을 차지하기 위한 경쟁이 더욱더 치열할 것 같거든요. 다른 글로벌 업계들도 가만히 있을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제가 최근에 뭘 봤는데, 네. 그 전기차 시장 최대 관전 포인트가 뭐냐면은 미래 배터리 기술을 누가 선점하느냐, 뭐 이런 거래요. 그래서 기사 보니까 커피 한 잔 마실 시간 동안, 그러니까 한 10분 정도? 그때 동안 뭐 이 전기차 충전이 완료되는 뭐 꿈의 배터리가 있다, 뭐 이런 얘기까지 제가 들었습니다. 이 꿈의 배터리를 전고체 배터리라고 하죠. 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두 가지예요. 하나는 아까처럼 전해질 액체 때문에 이거를 딱딱하게, 그러니까 말하자면 고체 형태로 가게 되면은 충격에 더 안정적이기 때문에 사고의 위험이나 뭐 발화의 위험이 줄어들고요. 그 다음에 아주 짧은 시간 안에 급속 충전이 가능해서 다른 그 배터리 형태보다 주행거리도 2배 이상 늘어나게 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이제 꿈의 배터리를 전고체 배터리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이제 전고체 배터리는 좀 더 크기는 작게 만들 수 있고 그 안에 더 많은 에너지를 집어넣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우리나라의 유명한 전 세계적인 배터리 기업들이 뭐 L사, S사 뭐 많잖아요. 네네네. 이제 그런 기업들부터 시작해서 뭐 일본의 대표적인 자동차 기업인 T사 뭐 등등등 세계 곳곳에서 이 전고체 배터리를 성공적으로 개발하기 위해서 굉장히 경쟁이 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또 이 전기차의 배터리를 충전이 아니라 타이어 갈아 끼우듯이 교환하는 형태의 전기차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실제로 배터리 충전 시간 1분 1초도 아깝잖아요. 네네. 내가 오랫동안 기다리기보다는. 그래서 사실 이런 형태로 배터리 스와프, 마치 자판기에서 음료 받는 형태로 굉장히 빠르게 배터리 교체 충전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각광을 받고 있는데요. 중국의 경우에는 64개 도시에 거의 143개 정도 되는 배터리 교환소가 있고요. 80만 회 정도 배터리 교체를 이미 완료한 상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다양한 형태로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시간을 뺏기지 않고 좀 더 손쉽게 배터리를 충전하거나 교체할 수 있는지 다양한 시스템들이 전 세계적으로 시험되고 있는 중입니다. 네. 네, 그 N사에서는 굉장히 흥미롭게도 구독 모델도 도입을 했어요. 어허. 그러니까 전기차를 구입할 때 배터리 가격은 제하고 구매를 하는 거예요. 오. 전기차 가격에서 그 배터리 가격이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크거든요. 네. 그러니까 1,000만 원 정도가 세이브 되고 그냥 차체만 구매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 달에 18만 원씩 구독료를 내는 거예요. 구독료. 네, 구독료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배터리 교환소에 가가지고 배터리 넣어달라 그래가지고 그걸로 달리다가 또 그 배터리가 충전이 될 때 되면은 또 다른 교환소에 가서 또 배터리 교환을 하고 계속 바꾸는 거. 계속 바꾸는 식으로. 그러면은 상태가 좋은 배터리를
충전 시간에 대한 부담 없이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 저것도 괜찮다 네. 하면서 호평을 받고 있다라고 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장점이 많은 것 같아요. 네. 차주 입장에서는 충전 시간도 아끼고 항상 에너지 효율이 높은 배터리를 쓸 수 있으니까 이 서비스 저라면 이 서비스 이용할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저도요. 너무 좋습니다. 차 소장님 생각에는 어떻습니까? 중국의 이제 엔사죠. 주가가 거의 이제 10배가 뛰었죠. 그걸 지금 말씀해 주시면. 저는 너무 늦게 들어가가지고요. 프로님 가셨네. 이게 엔사의 서비스인데요. 실제로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측정을 해보니까 현지는 아니고 이제 인터넷이죠. 가정이 못하니까 배터리 스와핑하는데 6분 정도 걸립니다. 와. 예, 기존에 이제 급속 충전소도 있지만 거기보다는 유저들이 굉장히 선호하는 편이고요. 네. 또 하나가 장점이 뭐냐면 구독 모델을 말씀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굉장히 장거리만 달리는 운전자라면 배터리 용량이 큰 걸 구독을 할 수 있어요. 돈을 조금 더 주고. 대신 제가 단거리만 좀 왔다 갔다 하고 주행거리가 길지 않다면 용량이 작은 배터리를 좀 낮은 가격을 주고 구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유저 입장에서는 선택권도 넓고 돈을 더 세이브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죠. 기존의 가솔린이나 디젤 차를 전기차로 바꿔주는, 개조해주는 서비스가 있다고 들었거든요. 맞나요? 실제로 기존 차량에서 내연기관 이 안에 있는 엔진 이걸 다 제거하고 실제로 그 안에 배터리와 전기 모터로 교체해주는 그런 서비스가 존재하는데 4시간이면 차량을 개조하는데 충분하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 기억해야 될 건 기술적으로 4시간이면은 가능은 하다고 하지만 차를 다 다시 인증받아야 되고 그렇죠. 문제없이 달릴 수 있는가를 검사받는데 어떻게 보면 시간이 더 걸릴 수가 있어서 진짜 4시간 만에 바로 타고 갈 수 있는 정도는 아니고요. 아, 그래요. 근데 어쨌든 교체는 가능하다. 한 가지 의미 있는 게 뭐냐면은 60년대, 70년대 나온 올드카에 집착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있죠. 맞아요. 펑펑펑펑 하면서 네네. 성능 굉장히 안 좋은데도 그런데 이제 외국에서는 그런 올드카의 차체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내부는 전기차로 바꿔주는 사업을 시작한 스타트업들이 있습니다. 괜찮은 것 그거 같아요. 괜찮다. 네, 그리고 그 비용도 그렇게 비싸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전체 전환 비용이 한 우리나라 돈으로 한 638만 원 정도? 차를 새로 사는 것보다는 그것보단 저렴하잖아요. 낫겠다. 네. 그러니까 비교적 저렴한 가격으로 자기가 좋아하는 엔진 자동차의 차체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법제도가 뒷받침이 된다면 이런 시도들도 세계 곳곳에서 전기차 시대에 맞춰서 진행이 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프랑스 정부 같은 경우는 이런 거를 좀 장려하면서 실제로 인센티브, 그러니까 지원금을 주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그 개조 비용 자체가 또 낮아져서 네. 400만 원 정도면 야. 개조할 수 있게 정부에서 지원해 준다고 합니다. 네. 요원할 것으로만 생각했던 전기차 상용화가 어느새 우리에게 현실로 다가왔는데요. 더 뛰어난 성능과 혁신적인 모델로 나타나게 될 전기차의 밝은 미래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쯤에서 생존 키트 열어보러 갈까요? 네, 오늘 이 전기차에 대한 흥미롭고 유익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이 생존 키트 안에는 더 신박한, 더 유익한 이 전기차 관련 아이템들이 들어있습니다. 한번 열어볼게요. 자, 첫 번째로 요게 눈에 띄네요. 자동차예요. 오. 네. 이거 자동차인데 귀여운 차입니다. 어떤 분이 가지고 오셨죠? 이거 제가 가져왔습니다. 오, 뭐죠? 그 신박한 벙커에 이제 태양광 아이콘이 저지 않습니까? 그렇죠. 태양광 발전 소장님. 태양광 발전소 소장님 아들. 맞다. 이 전기차는 이제 전기차의 이제 미래형 모델로 많이 거론이 되고 있는 것인데요. 태양광 발전으로 충전을 해서 달리는 전기차. 여기 태양광이네요. 네. 썬루프에다가 지붕에다가 이제 태양광 패널을 넣어가지고 예. 그 이제 배터리에서 혹시 전기가 닳거나 혹은 겨울 같은 경우에는 막 방전. 추워가지고 히터라던가 이런 것들을 제대로 가동하지 못할 수 있잖아요. 그럴 때 보조적인 수단으로 지붕에 설치한 태양광 발전기를 이제 이용을 하는 건데 거기서 이제 더 나아가서 아예 태양광 발전기로 전기를 충전을 해서 그걸로 달리는 자동차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분명히 나오리라고 생각합니다. 진짜 좋은 생각인 것 같아요. 이번에 봤어요. 네? 봤어요? 그런 게 있어요? 요번에 이제 해외 모사에서 제품을 내놨는데, 저 태양광 패널을 이제 루프에 다는 게 아니라 차 전체에. 차 전체에다가 한 250개 피스를 붙여가지고, 그걸로 이제 차를 달리게 하는 제품을 양산을 한다고 합니다. 와.
지금 화석연료 발전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환경오염 문제 등이 이제 제기가 되고 전기차가 비난이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태양광 쪽으로 점점 얘기가 진행이 되고 있고 개발이 현실화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다음 아이템도 한번 살펴볼게요. 야, 오늘 뭐 탈 것 다 나오네요. 오. 이번에는 비행기입니다. 오, 와, 뭐야? 비행기는 누가 가지고 오셨죠? 제가 가져왔습니다. 이건 어떤 의미인가요? 전기 비행기. 전기 에이, 말도 안 이거는 MSG 너무 뿌리신다. 어떻게? 너무 멀리 가신 거 아니에요? 비행기를 어떻게 전기가 가요? 요즘 이모빌리티라는 단어를 많이 활용을 하는데요. 지금 비행기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중요한 어떤 연료원의 전환 시점에 있습니다. 우와. 그 실제로 그 제트 엔진을 주로 쓰는 비행기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3% 정도를 차지를 한다 그러거든요. 예. 그리고 현재 가장 많은 인원을 태울 수 있는 전기 비행기는 아직까지는 이제 9인승밖에는 안 되거든요. 있기는 있다는 네, 게 충격적이네요. 그리고 이제 아마 도심항공 모빌리티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을 겁니다. 작년 말에 서울 한강 위에 드론이 날랐죠? 쌀가마니 태우고. 아, 맞죠. 봤어요, 뉴스에서. 네. 그런 시스템들이 지금 전 세계의 거의 모든 완성차 업체, 그 다음에 비행기 생산 업체, 그 다음에 스타트업들이 지금 만들고 있어요. 그들의 동력원도 전기입니다. 네. 아직까지는 100에서 200km 정도밖에는 한 번 충전에 주행을 못하지만 그런 친환경 운동에서도 이 비행기까지 이모빌리티 쪽으로 전환이 굉장히 빠르게 지금 전환이 진행이 되고 있죠. 네, 전기 비행기 타고 여행 갈 수 있는 날이 오면 좋겠네요. 정말. 자, 다음 아이템도 한번 살펴볼게요. 다음 아이템은 이거는 무선 충전기. 이거 휴대전화 여기다 대면은 자동으로 충전되는 그거 아닌가요? 이건 네. 누가 가지고 오셨죠? 제가 갖고 왔습니다. 이게 무선 충전기는 다 아시잖아요. 알죠. 처음 봤을 때 좀 신기하지 않았나요? 엄청 신기했어요. 내가 지금도 신기해. 꼽지 않아도 정말 가까이 있다는 것만으로 충전이 되는 거. 맞아요. 근데 같은 원리를 실제로 전기 자동차가 더 상용화되게 되면 우리가 도로를 아예 무선 충전기처럼 깔아서 차가 도로를 달리게 되면은 달리면서 충전이 되는 그런 시스템이 실제로 개발 중이고요. 우와. 이스라엘의 경우에는 텔아비브시가 아마 세계 최초로 2km 정도 되는 이런 무선 충전 도로를 갖추게 될 전망인데요. 텔아비브 대학에서 근처 터미널까지 한 2km 구간을 무선 충전 인프라를 깔게 돼서 그 위를 달리는 자동차가 그 충전 도로를 달리면 자동차가 충전이 되는 그런 시스템도 개발 중에 있습니다. 저는 들으면서도 믿을 수가 없는데 이게 무슨 원리로 충전이 되는 거예요? 비접촉식 충전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도로 아래에 코일을 깔아가지고 비접촉으로 이제 달리는 차를 충전시키는 기술인데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지금 시도가 되고 있고 전 세계에서 차세대 충전 수단으로 이제 각광을 받고 있는 시스템입니다. 아직까지 이제 양산 차량에 적용하기는 굉장히 이른감이 있고요. 이제 막 아까 말씀드린 태양광처럼 막 시작되는 기술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야. 와, 대박이다, 이거. 그러니까요. 아니, 달리면서 전기차를 충전할 수 있으면 우리가 굳이 충전소 가서 이거 콘센트 꽂고 이거 안 해도 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는 버스 있잖아요. 버스 같은 경우에는 그 정류장에 서면 서 있는 동안 무선으로 또 충전해주는 시스템. 그러니까 땅속에 코일을 묻는 게 아니라 이제 버스 위에서 충전해주는 시스템들도 일부 시험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와, 이게 사이버펑크다, 이 말이야. 버스 정류장 그리고 신호등마다 그렇죠. 충전하는 시스템도 맞아요.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항상 잠깐 서 있는 곳에서 매번 서 있을 때마다 충전이 되면 도로 정체가 일어나는 동안 나는 충전한다. 차를 충전한다. 우와. 일석이조. 네. 신박한 기술인 것 같아요. 이 부분도 빨리 상용화되면 좋겠네요. 다음 생존템은 교통카드. 예. 우리에게 좀 익숙해요. 전에도 우리 생존 탭으로 나왔던 것 같은데 맞습니다. 용주 씨가 가져왔어요? 예, 제가 가져왔습니다. 요게 뭐냐면은 지난번에 그 기자님께서 교통카드 가지고 오셨을 때 약간 좀 제가 충격을 받고 감명을 조금 받았거든요. 그래서 아니, 뭐 그럴 것까지. 네, 그랬습니다. 근데 그때 이 교통카드로 전기차를 좀 타보려고 합니다. 서대문구에서 1월 11일부터 전기차 마을버스가 운행을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현재 대부분의 마을버스는 그 가스, 압축 천연가스로 가는 CNG 차량이라고 합니다. 네네. 근데 이 CNG
차량도 친환경적이기는 하지만 전기차만큼은 또 아니잖아요. 아. 왜냐면 뭐 미세먼지, 뭐 배출물, 뭐 질산화, 산화물 뭐 이런 게 나온다라고 해요. 그래서 전기차 마을버스는 배기가스도 없고 소음도 적고 승차감도 좋아서 이제 시내버스, 시외버스, 고속버스 이렇게 버스들도 결국에는 전기차로 가는 날이 올 것이다라는 생각으로 제가 이걸 가지고 왔습니다. 이야, 환경을 생각하는 또 기술이네요. 네. 예, 네. 그렇죠. 오늘 신박한 벙커에서는 앞으로 이동수단의 그 대세로 떠오른 전기차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친환경적인 요소뿐만 아니라 성큼 발달한 전기차 자체 기술에 대해서도 알아봤던 시간이었는데요. 우리 차 소장님, 오늘 저희와 함께 하셨는데 어떠셨어요? 일단 너무 즐겁고 많이 배웠고요. 올해 내년에 전 세계에 약 500여 종의 전기차 신차가 출시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건 전쟁이에요. 이야. 글로벌 모빌리티 자동차 시장의 전쟁의 시작이라고 사실은 볼 수가 있고요. 우리 삶이 어떻게 바뀌는지, 그 다음에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얘기한 친환경, 후손들에게 어떻게 물려줄 것인지에 대한 얘기가 너무 즐거웠고요.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많이 좋은 정보 배웠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도 오늘 이 신박한 벙커 녹화하면서 마음속에 전기 타는데 이렇게 올려놨습니다. 이런 마음가짐이 깨끗한 지구를 만드는데 훨씬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시민들의 안전을 지키는 생존탐구 프로젝트 신박한 벙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올게요. 고맙습니다.